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독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독일이요? 어제는 미국 갔다가 독일은 독일. 또 어쩐 일로? 저 있잖아요. 연 1만 대 만드는 아우디 전기차 라인. 사람은 10여 명뿐. 아우디 저 전기차. 믿으세요? 연산 만 대를 만드는 아우디 전기차 라인에 직접 탐방을 간 기사인데, 르포 기사인데 사람 마주친 게 10명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하지만 야, 저 정도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가 간 데는 어디냐? 독일 남부 네카르줄룸에 있는 아우디의 벨링어 호페 스마트 공장이라는 데예요. 근데 여기에 내부에 딱 들어가 보니까 기자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동안 자동차 공장 사실 그렇잖아요. U자형 그 컨베이어 벨트에 쭉 가면은 우리가 뭐 자료 화면에 보면은 그 포드니 GM이니 보르면 육중한 그 저 근로자들이 칙 해가지고 하고 뭐 끼워 넣고 뭐 이런 것들 상상 많이 하잖아요. 문빵. 그게 이제 포드가 만든 그 제조 공정인데 사실 그런 건 아예 없고 요런한 기계 용접 소리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대신 축구장 6개 넓이에 4만 제곱미터 넓이의 공장 안에 높이 4m짜리 기계팔 모양의 로봇 10대가 바쁘게 움직이더라. 여기서 만드는 차가 고성능 전기차 이트론 GT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트론. 네, 이트론 GT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저거죠? SUV. 이트론. 네, 전기차. 전기차. 네네네. 그죠? 아우디 뭡니까? SUV 형태의 전기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2시간 동안 이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만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고 이들도 자동차에 부품을 붙이거나 나사를 조이거나 용접을 하는 등 생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건 전혀 없고 그저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로봇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는 게 그분들의 일이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현장 라인에서 자동차 조립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IT 기술이 이 전통 제조업에 대거 들어오면서 이런 류의 이게 사실 아우디라는 게 폭스바겐 그룹이잖아요. 예. 이 전통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인데 스마트 공장을 이런 정도로 레디컬하게 이 정도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부품 전기차화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부품 수가 이제 2만 개 안팎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60% 수준으로 이제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세밀하게 뭔가 조립해야 되는 그런 작업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비슷한 기능을 하나로 부품을 한 덩어리를 만든 모듈을 다른 곳에 이 조선소가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큰 유조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만들면 우리는 그 배를 거기서 다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선 하청 원청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와서 붙이는 네네. 그런 그쵸. 블록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죠. 블록이죠. 여기도 이제 모듈화를 하면서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찍는 것들도 있고 그냥 툭툭 집어넣으면 이제 자동차가 조립이 되는 뭐 제가 너무 이제 저렴하게 얘기했죠. 집어넣고 붙이고 뭐 어쨌든 그걸 모듈화라고 하는데 이 모듈화가 급속도로 빨리 진전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급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가 만약에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가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 그룹도 해야 될 것이고 GM 포드도 하고 도요타는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동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면 울산 공장에서도 만들어야 되지만 미국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제가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이런저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현지화는 필수다.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미국 사람 고용해서 미국 부품 안 쓰면 미국에서 못 팔게 하는 정책은 사실 어제 오늘 IRA뿐만 아니라 사실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 예. 리쇼어링 정책이 나오면서 네네네. 자 그러면 현지화를 해야 될 텐데 현지화를 할 때에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지자체 주정부라든지 그 시에서 가장 환호성을 터뜨린 건 뭐냐면 고용입니다. 사실은. 아니, 공정만 지어놓고서 고용 안 하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떤 공장을 이제 만들 때 우리 시에서 뭐 5천 명을 고용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지사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노사 관계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연하고 레이업도 마음대로 시키는 그거는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그런 경우 그렇죠.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유니온이 있는 그걸로 들어가고 특히 외작의 기업들에 대한 그 부분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서 뭐 10,000명 레이업 시키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자본이 들어가서 만든 그 지역의 팩토리 공장에 대한 근로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갈 때 굉장히 환영받는 체제의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환호는 일시적이고 부담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해외 특히 미국에 대한 진출은 분명한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이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그 부분들을 시연하지 않고 그냥 급한 마음에 거기서 신규 고용 창출하면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는 국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국내에서 만약에 우리는 사실 산업 현장의 로봇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 아우디처럼 만약에 연산 만 대에 열 몇 명만 물론 이제 그거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얘기한 거죠. 뭐 현장이 아닌 사무직이나 그 예를 들면 로봇화가 진행되면 그 관련된 일도 있을 테니까 다른 형태의 고용은 창출됩니다.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노동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로봇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로봇화를 우리가 과연 기술력만 있다고 해낼 수 있는 건가? 그거는 또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만들고 나머지 미국이나 유럽의 완성차 업체가 따라가는 형국. 그런데 따라가는 것보다 추월하지 않으면 테슬라한테 진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이런 아우디 같은 공장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이 향후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로봇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뭐 삼성이 뭐 로봇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보도들도 있고 M&A도 실질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 이런 형태의 공장이 꼭 자동차의 모듈화만 있을까? 여러 가지 다른 제조 분야에도 이런 모듈화는 진행이 될 거고 로봇화,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산업화에도 정부나 업계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그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자동차 산업에 관한 우리의 고민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독일의 이 스마트 공장 전에도 보니까 무슨 아디다스인가도 거의 뭐 무인 공장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막 있고 하던데 독일 하여튼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워낙에 뭐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쪽에 그 전통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좀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로봇화와 일자리 문제. 네. 따로 한번 뭐 악권이나 뭐 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 예고 하나. 예고합니다. 네. 저 오늘 SML 다시 나오기로 했어요. 네, SML 오늘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9시 반에. 많은 분들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럼 진짜 포스코 그룹 뭐 하는 회사인지. 그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포스코 뭐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쭉 나열했거든. 네. 포스코 화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엔 다 영어 약자를 써가지고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정말 포스코 얘기를 정말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관련 궁금하시면 이따 9시 반 네. SML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